오늘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알겠죠? 일단 이 파트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못 그리냐 이걸로 판정이 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제 증간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솔직히 말하면 증간표까지 할 필요는 있냐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꿀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전수를 해줄 테니까 오늘 약간 좀 필기할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알겠죠? 하나씩 봅시다. 일단 기억해야 될 사실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적고 시작할까? 일단 기억해 둬야 될 사실이 뭐냐면 f'x를 그리고 fx를 추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f'x를 그린 다음에 fx를 추론한다 이건데, 그래서 f'x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fx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를 잘 살펴봐야 돼. f'x는 쉽게 말해서 도함수잖아요. 근데 도함수를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접선의 기울기거든. 왜냐면 여기다 1 넣으면 f'1이 x는 1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어떤 곡선들은 그 점마다 접선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곡선이니까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직선 같은 거는 접선이 어디 있어요? 곡선 같은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무조건 하나씩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각 점마다의 접선의 기울기를 모아놓은 것이 f'x라고 보면 돼. 그러면 우리가 유추가 이렇게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서 포인트는 x축과의 교점이죠. 그쵸? 자, 그럼 내가 여기를 알파라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모든 점들은 f' 값이 다 양수야. 그치? 양수라는 거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란 소리고,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는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했었지 지난 시간에. 동일하게 여기는 알파랑 베타 사이는 f'이 음수인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때? 그 점에서의 기울기들이 다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음수니까 그 점에서는 막 감소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가 음수니까. 알겠죠? 당연히 여기는 양수. 그러니까 약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야, 뭔가 약간 살짝 기울어졌지? 여기랑 여기, 왜 이러냐? 왜 살짝, 어때, 이번에? 좋아. 이렇게 하면 되죠? 뭔가 약간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고. 근데 이제 봐봐. 증가하니까 이렇게 증가했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죠? 뭐 물론. 근데 이제 감소를 해야 되니까 감소를 할 때는 뭐 어떻게 감소해? 뭐 이렇게 감소할 거야? 뭔가 되게 뾰족해지잖아. 근데 우리가 요 지점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 걸 알죠? 그리고 그 극대와 극소는 미분계수가 0이니까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오려면 그래프가 딱 이런 식으로 스쳐 지나가줘야 돼. 맞지? 그럼 이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 구간에서 그림을 너가 그려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짝 휘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는 공간이 생겨. 갑자기 그 순간.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수학2에선 변곡점 필요가 없지만 알고 있으면 매우 유익하다. 오히려 미적분보다 이 변곡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수학2가.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지점까지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얘가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증가를 하기 위한 도약을 해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3차 함수의 개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함수만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예시 한번 들어보자. 도함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냥 내 줏대로 그냥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그려질까? 자, 이게 f'x예요.
그러면 지금 f'x는 미분이 불가능하네요. 맞죠? 첨점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f'x가 이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fx도 이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거다. ox. 다시 f'x가 이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 fx도 이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할 것이다. ox. 응? ox. x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미분 불가능하다 해서 fx가 미분이 아니야. 이거를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가자. 팩트를 이렇게 배울게.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보면 돼. 도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원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전혀 아무런 쓸모도 없다. 대신에 이제 이 미분이 불가능한 게 이렇게 첨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요런 미분 불가능일 수도 있잖아. 요거는 좀 달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거야. 도함수가 연속이면요. 원함수는 미분이 가능해. 알겠지? 도함수가 연속이면. 대신에 뭔 성립 안 돼. 역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원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건 틀렸어. 이건 발레가 있어, 정확하게. 근데 우린 지금 못 배워, 그 발레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해? 도함수가 연속이면 원함수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해. 다시, 도함수 연속이야? 연속이지. 그냥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 거야. 알겠지? 도함수가 연속이야? 불연속이지.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하겠지. 이해가 돼? 실제로 한번 보자. 요거 미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값들은 다 무슨 수야? 음수였지. 프라임이 음수니까 감소해. 여기까지는 계속 감소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 0을 찍지 한번. 0을 찍어. 그 다음에 0을 찍고 다시 음수가 돼.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는 거야. 감소했다가 0을 한번 찍고 감소하는 거야. 알겠지? 0을 찍는다는 거는 미분계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감소하다가 음수였다가 갑자기 양수가 되죠. 감소했다가 양수가 되잖아. 감소했다가 양수니까 증가하잖아. 뭐야? 극소를 갖네, 여기서. 알겠지?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이제 극소를 갖는 걸 파악을 한 거야.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계속 감소해야 돼. 계속 감소하니까 계속 감소를 하겠지. 그러다가 한번 여기에서 0을 가져야 되니까 0을 가질 때 얘가 이렇게 못 가지잖아. 왜냐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뚫접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뚫접.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스쳐 지나간다 해서 스접이라고 할 거야. 스접. 알겠죠? 뚫접. 뭐라고? 뚫접.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다 해서 뚫접. 그 다음 왼쪽은 스쳐 지나가는 접선이다 해서 스접. 알겠죠?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값이 음수였어. 이것도 f'x예요. 값이 음수였어. 그러다 갑자기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쳐봐. 그러면 얘가 계속 음수였으니까 내려오다가 딱 여기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야. 근데 그러다가 살짝 오른쪽 꺾으니까 갑자기 1이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서는 갑자기 1이 돼.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되게 뭔가 갑자기 뾰족해지는 이런 포인트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도함수가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 지점에서는. 그건 팩트다. 하지만 도함수가 연속이면 원함수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다. 이건 기억해두고 역은 성립 안 된다까지 기억을 좀 해두자. 알겠지? 자, 요게 이거야. 그럼 3차 함수의 개형은 총 몇 개가 있을까? 이걸 기억해. f'x를 그리고 fx를 추론하지. 그래서 f'x가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유도함수거든? 유도된 함수? 어디로부터? fx로부터 유도된 함수야. 그러면 f'x의 개형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fx의 개형이 결정되겠지. f'x의 개형은 몇 개 있어? 3개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일 때 3개 있어. 음수일 때 3개까지 하면 총 6개겠죠? 서로 다른 두실근, 중근, 허근. 그렇잖아. 2차 함수는 이렇게 3가지의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실근에서 만난다. 이러면 뭘 가져? 극대와, 여기 극대에 가지는 건 알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요 지점이 양수였다가 요 지점이 음수가 되고 요 지점이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풀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극대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극소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요 지점에서 극대니까 계속 증가하다가 음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는 요런 그래프 기형을 띈다.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딱 0이죠?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지.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다가 미분계수가 0이었다가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겠죠? 그 다음 얘는요. 계속 증가만 해. 그러니까 그래프가 딱 여기서 변곡점만 가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야. 그럼 여기 값이 지금 2라는 거겠지? 딱 이런 형태야. 차이 알겠어? 여기는 0을 가지니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가지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알고 있는 점이 F'의 최소잖아.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야. 왜? 나머지는 다 양수니까.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다 갚아라. 그러니까 2일 때가 딱 완만한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하적 특징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점 뭐야? 이거야. 얘는 극대극소를 갖지. 얘는 안 갖지, 극값들을. 그래서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가질 조건은 F'의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0보다 크구나.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야 그냥 결국에. 개념들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여기까지가 3차 함수 개형. 괜찮죠? 이거 진짜 필기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개형 중에 특별한 성질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야. 3차 함수를 이렇게 받아들일게. 너가 앞으로 진짜 많이 써야 될 공식이야. 이거는 안 쓰면 무조건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수학원은 그럴 수 있어. 수학원은 왜? 수학원은 편법이랄 게 없어. 그냥 연산이 졸라 많아. 그래서 진짜 편법이랄 거 없이 그냥 열심히 좀 뭔가 계산을 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괜찮은데 문제가 뭐야? 미적분 원 같은 과목들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 뭐일 때만? 정석적으로 풀 때만. 그러니까 네가 아무런 공식을 안 쓰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식들과 편법들을 알고 있으면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음의 싸움인 거야. 알겠어? 알고 있는 친구들은 진짜 무자비하게 빨라져, 속도가. 근데 모르는 친구들은 무자비하게 느려. 너는 무자비하게 빨라져야 돼. 알겠지? 대수는 다 똑같거든? 너도 그렇고 계산하는 게 다 똑같아. 뭐 끽해봐야 도형의 성질 몇 번 찍어가지고 좀 더 빨리 푸는 수준 정도? 근데 미적분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얘는 풀고 있는데 얘는 이미 끝나 있어. 얘가 한 문제 풀 동안 얘는 4문제 풀고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한 게 미적분이다. 자, 그래서 그거의 대망의 첫 번째 공식이 이거야. 바로 뭐야? 비율관계. 수능에도 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왜 외워야 되는지를 알겠지? 3차 함수의 비율관계는 딱 이걸로 정의를 할게. 자, 이렇게 선을 잡으면 여기 만나는 점들 좀 그어볼게요. 요 점, 요 점. 그리고 접선이야, 접선. 접선을 이렇게 끊고 있는 거야. 접선을 끊으면 여기는 요 점. 요 점 보이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꺾여서 올라간다 했지.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이야. 가장 한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변곡점 이렇게 외워. 변곡점은
극대와 극소들의 중점. 3차함수 한에서.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딱 얘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약간 그 어떤 느낌이 나냐면 3차함수에서 삼각함수에서 8박스 느낌 나거든?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끈 거 있지? 요 길이는 놀랍게도 요 길이 내가 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요 길이가 모조리 같은 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항상 같아요. 이거 공식이 1번이야. 그래서 봐봐. 자, 극소값을 4라고 잡았어. 오케이? 자, 그럼 일단 x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 해볼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와버려. 최고 차이 계수 1이니까 그냥 끝이야. 인수 정리를 써주면 1에서 실근을 갖고 4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식 쓰면 끝이라고. 그리고 뭘 물어봐? 극대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지. 여기까지 오케이? 0 되는 값 찾아보자. f'x는 x마사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에 x-1에 x-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 계산해봐. x마사로 묶으면 그나마 쉽게 x마사 얘는 x마사 플러스 얘 줬으니까 2x-2 정리해주면 3x-6이니까 x는 2겠지.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요점 그어 길이가 뭐하다고? 같다고. 요 길이 얼마야? 3이야. 하나당 얼마? 1이잖아. 여기가 1이니까 얼마? 2지. 이거야. 비율 관계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포인트 잘 잡아야죠. 미분하기 싫어서. 알겠니? 위치 관계를 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 알겠어? 굉장히 매력적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다 때려치우고 얘가 2잖아. 2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야. 그럼 그게 끝이야. 그냥 문제가. 우리 미분했어 방금? 미분 안 했어. 그냥 1, 4, 4 중근 가지니까 식 세운 다음에 여기 비율 관계에서 2야. 2 대입하면 끝. 미분을 안 했잖아. 이 과정을. 생략을 한 거라고. 뭐 그거의 장점도 있지만 근데 굳이 생략할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이런 게 진짜 잘 쌓여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음? 뭔 말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2개 있어요. 공식이. 1번, 2번. 이번에는 이 변곡점을 지나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지나죠. 그럼 여기가 요 길이 있죠. 요게 뭐야? 극소지. 극소와 여기까지가 이제 실근이겠지? 이게 항상 1대 루트 3으로 고정이 된다. 알겠어? 그럼 봐봐. 문제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거 뜨잖아. 그럼 요거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0과 풀마 루트 3이잖아. 그러면 0 풀마 루트 3이니까 여기를 0, 여기를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를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잖아. 그러면 포인트 중요한 거 여기랑 여기가 똑같으면 요 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야. 왜냐면 요렇게 했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다르잖아.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으면 변곡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몇 대 몇이라고? 얘가 1대 루트 3이라고. 여기 얼마? 1이 되는 거야. 알겠어? 루트 3의 비율이니까. 괜찮지? 그래서 이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3이다가 일단 2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는 언제일 때도 동일하냐면 이 직선이 휘어질 때도 동일해.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돼도 된다고. 접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접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교점이 있죠. 그 다음에 변곡점 여전히 찍어주고 그 다음 어떻게? 얘랑 아까 요 친구랑 평행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똑같아.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도 위로 올라가면 이런 포인트가 있겠지. 그때 만난 접점이 있겠죠. 그거랑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길이가 모두 동일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로직이야. 얘를 정확하게 여기는 요 친구도 있잖아. 얘를 이렇게 그냥 기울여도 똑같다는 소리야. 얘기하는 거는. 알겠지?
그래서 이 비율 관계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자. 이거 첫 번째 외워둡시다. 알겠죠? 가봅시다. 일단 3차 함수. 이걸 기억하면 돼. 3차 함수 개형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3실근 가질 수도 있고 2실근 가질 수도 있고 실근 1개만 가질 수도 있겠지.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래서 상황을 그려주면 되는데 대신에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약간 유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좀 생겨요. 자, 그래서 요거 가볍게 일단 4개만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벌써부터 뇌가 어질어질하지? F'X, F'X, F'X 이렇게 되는데 자, 하나씩 먼저 볼게요.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 변곡점을 지나는 X축. 그럼 요 길이가 같아진다. 체크해놓자.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자, 요게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즉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 중에서 A랑 B 중에서 B가 더 길다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그릴 거야. 알겠지? 세 번째. 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로직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그것도 그려봐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얘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형은 20개가 넘어. 근데 그 20개를 다 그릴 필요 없이 특정 포인트만 집으면 된다고. 알겠어? 이렇게 몇 개? 4개를 기억을 해둡시다. 요것만 있냐? 겠냐? 이것도 있겠죠? 이런 애들까지 다 포함을 해줘야 되는데 얘 하나만 생각하면 돼 사실은. 왜냐면 F'X가 요거나 이따가 제가 좀 그릴 건데 이거나 똑같아요 개형은 결국에. 알겠죠? 오케이? 자, 하여튼 하나씩 봅시다. 요거부터 그려볼게요. F'이잖아. 요 값이 언제야? 음수겠지? 요 값은 무슨 수? 양수. 요 값은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포인트를 잡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같아야 돼. 됐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여기서 극소를 가는 거 알겠지? 여기서 극소야. 음에서 양으로 가니까. 여기서 뭐야? 극 되겠죠? 맞아? 여기서 뭐야? 극소겠지? 자, 변곡점을 지날 땐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겠죠? 자, 그래서 잘 봐. 극소의 값이 동일해요. 극대값은 조금 더 위에 있겠지. 그래서 위에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감소하다가요. 이 사이에서 뭐 하죠? 증가를 하죠. 증가하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미분계수는 딱 여기서 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그 다음에 동그랗게 올라가요. 됐죠? 자, 유일한, 자, 기억해둬. P선대칭이야, P선대칭. 그치? 딱 정확하게 선대칭의 개형이죠. 그래서 선대칭 그래프 할 때 얘가 자주 등장합니다. 알겠죠? 선대칭 할 때 굉장히 자주 들어온다. 제일 개특수한 그래프야. 시험에 준킬러급으로 출제될 만해. 근데 킬러급으로 출제되긴 너무 어때? 그래프가 너무 특수해요. 왜냐면 도함수가 딱 어떤 상황? 변곡점을 지날 때의 상황이니까 굉장히 특수하지. 자, 이걸 볼게. 요걸 보면 이제 차이가 날 거야. 자, 여기서 보면 A보다 B가 더 길이가 길다 했죠.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소고 여기가 대고 여기가 또 소거든요. 그러면 요 친구랑 그 다음에 이제 극대가 있을 때니까 살짝 올라가겠지. 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면적인데 그냥 여긴 길이라고 생각할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결국 높이 차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랑 요거의 높이 차랑 요거랑 요거의 높이 차 중에 얘가 더 길거든요. 그러면 얘가 더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 줘야 돼요. 차이 알겠어? 아까는 길이가 똑같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같았지.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 길이 중에 얘가 더 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더 차이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어떻게 돼? 또 감소하다가 증가 살짝 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는 약간 이런 형태예요. 알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자,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극소가 되겠지? 극소. 그리고 여기서 자, 음수였다가 계속 양수가 되거든요. 한동안. 여기서 처음으로 0으로 되고. 그래서 계속 양수 구간이야. 그럼 계속 증가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는 계속 증가해야 돼. 그럼 여기는 값이 0이잖아. 프라임 값이 0이라고. 미분계수가 0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번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한번 뚫고 지나가줘야 돼. 그렇게 하고 올라가. 알겠지? 계속 증가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여기가 중근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여기를 x축으로 잡는다면 여기서 중근이니까 얘는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야. 알겠지? 하지만 여기가 x축이 되잖아. 그럼 얘가 알파잖아. 그럼 fx는 x-알파의 3승을 근으로 갖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곡 접선이 0이잖아. 맞죠? 여기가 변곡점 되는 거 알겠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잖아. 변곡점이거든? 변곡점인데 거기서의 접선이 0이잖아? 그럼 x-알파의 3승을 인수로 가져. 포인트 잡아야 되겠지? 네. 할 수 있겠니? 쉽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고 하여튼 잘 기억해둡시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다가 계속 증가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소하다가 증가만 한다. 이렇게 생겨요. 그냥 심플하게 생겨. 그냥 계속 증가만 하니까 계속 올라가겠지. 얘는 이제 여기서 특이하게 한번 꺾였다 올라가니까 뚫접을 또 가지잖아요. 그럼 뚫접을 지나갈 때 이렇게 x-알파의 3승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다 그려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어때? 여기서 극소 같고 감소였다가 증가하잖아. 이렇게 올라가겠지 계속. 그러니까 이런 개형을 띠고 있다. 그럼 얘는 마지막 하나만 그리고 끝내자. 얘는 변곡접선이 하필 변곡점이 딱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왜냐면 요거랑 요게 대칭이잖아. 요거에 대해서. 요 두 개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원함수는 이렇게 얘에 대해서 선대칭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됐어요? 자, 그래프 기형 잘 파악하시고.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아, 이거야. 얘는 극소를 갖지. 얘도 극대를 갖지. 극소를 갖지. 극소, 극대, 극소지. 극소지. 아, 뭐야? 이번에는 아까처럼 극값을 가질 조건이 아니라 4차함수가 극대를 가질 조건이 나와. 아까 3차함수에서는 극값을 가질 조건만 해도 두 실근을 갖잖아. 근데 이번에는 4차함수가 극대를 가질 조건일 때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지. 그쵸?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판단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돼. 를 활용하면 되겠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임드 수열들 잘 기억하고 네임드 함수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4차 함수도 비율관계 있냐? 오브 콜스하다. 4차 함수의 비율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또 외워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x축이 만약에 여기 달려있잖아. 이거 비율관계야. 이거 또 외워야 돼. 자, 이렇게 접할 때죠? 아까 3차 함수로 따지면 요걸 생각하면 돼요. 이거 그 변곡점 지날 때. 그래서 이제 요 점과 요 점인데 어차피 요거랑 요거 길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볼 거야. 요거랑 요거의 비율 관계가 아까는 1대 루트 3이었지. 여기랑 1대 루트 3. 이번에는 1대 루트 2야. 알겠지? 자, 됐죠? 요거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뭘 외우냐? 아까 아프리카 모형 이거 있지? 요것도 외워야 돼. 요것도 할게. 알겠지? 자, 요 점과 극소 있죠? 요 점, 요게 1대 2입니다. 1대 미안하다. 1대 2가 아니라 1대 3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요거 외우면 돼. 요거에서 요거랑 요게 다 길이가 같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길이가 같으니까 요거를 1대 2로 내분한다라고 보면 되잖아. 1대 2로. 그럼 여기는 1대 3. 하나씩 추가가 된 거지. 됐어? 끝. 일반화 시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하여튼 요 비율 관계를 먼저 아시라는 거야. 비율 관계를 알았을 때 이 장점은 뭐 더할 나위 있나요? 그냥 진짜 미분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진정으로
자, 예를 들어보자. 응? 생각해보슈. 잘 봐. 여기가 1이야. 자, 님. 여기가 2래요. 여기 얼마야? 1 퍼봐. 얼마야? 얼마야? 5지. 그지? 여기가 X축이잖아. 그러면 fx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 여기였는데, 얘가 나왔으니까 최고 차이 계수 P라고 잡으면 1에서 무슨 근을 갖고? 실근을 가지시고 5에서 무슨 근? 3중근을 가지시면 되네. 4참수 딱 만들어지지. 끝! 미친 식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냥 인수정. 이걸 몰랐다면 어떻게 가야 돼? 이걸 몰랐으면 야, 내가 봤을 때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아. 봐봐. 여기가 2잖아.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살짝 자린고비 메타로 일단 1,0을 지나고 여기를 알파라 잡으면 일단 fx를 일단 p에 x-1에 x-알파의 3 이렇게 잡을까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얘를 미분했을 때 f'2가 제로가 0이다. 이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f'의 x는 p는 묶으면 되잖아요. x-알파의 3승에다가 이제 더하기 x-1에 3x-알파의 제곱이니까 이게 또 이제 p에 x-알파의 제곱을 묶일 거고 그럼 x-알파에 3x-3이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알파에서는 중근을 가지니까 알파에서 중근 가진 놈은 볼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건 얘야. 그럼 얘가 0되는 값이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4x-3-알파니까 이게 0되는 x값은 4분의 3 플러스 알파란 말이지. 근데 그게 2가 되어야 되니까 3 플러스 알파는 8, 알파는 5다. 여기가 5구나. 야, 이거 뭐 이러고 있어, 진짜. 막말로 맞잖아. 뭐 이러고 있어. 그냥 얼마야? 1대 3이요. 5네. 끝. 뭔 말인지 알겠어? 차이 알겠어? 그 계산량의 차이가 말도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해라. 무조건 암기다. 이거는 수능에서 나오고 그냥 내신은 무조건이고 오케이? 수능도 무조건이고 동상고는 이 함수 그래프까지는 중간고사 범위일 거라고. 그럼 여기 파트까지는 나올 거니까 동상고등학교 중간고사 킬러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알겠어? 잘 봐. 또 재밌는 거 안나잉? 어떤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진짜로. 구란치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자,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ax래요. 이거야, 이거. 얘가 y는 1에서 y는 1에서 4개의 근을 갖는데 4개의 교점을 갖는데 구해보래. 알겠어. 얘 뭐야? 얘 x로 묶이잖아. x제곱 마이너스 a잖아. 그럼 이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a,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 그죠?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걸 뒤집어라. 근데 요게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무슨 점? 변곡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지지. y는 1에서 4개의 교점을 갖는데 누구라는 거야? 얘가 y는 1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극대값이 얼마면 돼? 1이면 되지. 1, 극대값. 극대값이 1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이제 여기를 찾아주면 되잖아. 근데 뭐야? 1대 루트 3이잖아. 느낌 오잖아요. 그죠? 1대 루트 3. 그럼 뭐야? 1대 루트 3이 얘가 이제 루트 3의 비율이니까 네모 대 마이너스 루트 a일 거 아니야. 그냥 플러스로 할게. 그냥 헷갈리니까. 루트 3 네모는 루트 a니까 네모는 뭐가 돼? 루트 3분의 a 이렇게 된다. 그러면 루트 3분의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a 곱하기 루트 3분의 a 빼기 a 곱하기 3 루트 3분의 a 요거 될 거 아니야.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구나.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뭐 하여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야. 그러면 3분의 2a a에다가 요거 빼기 곱하기 루트 3분의 a 이게 얼마? 1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주면 되겠지? 뭐 하여튼 내가 대충 계산하겠는데 여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뭐 동일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또 중요한 거. 아까 이 모양 기억나죠? 4차함수. 4차함수는 여기서 접어 올리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삼중근을 갖는다 했지. 접어 올리면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뭘 가져? 중근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기보다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지. 접어도. 하지만 여기는 어때? 하나만 지나가는 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첨점이 생겨버리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떤 문제? 절대값 fx가 x는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x가 1에서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왜? 다른 부분은 안 되냐? 다른 부분 안 되죠. 왜냐면 생각해봐. 만약에 x축의 위치가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미분 불가능하잖아. 맞아? 여기 있어. 여기 미분. 여기 있어. 미분이 없잖아. 미분 가능하고. 여기 x축 있으면 미분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만 있는 게 여기. 왜? 요거 하나만 있고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또 특수한 지점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죠. 알겠죠?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189페이지를 가면 최대 최소가 있는데 최대 최소 뭐 하라는 거야 결국에? 최대 최소 뭐 하라는 거야? 그냥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놈 찾아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찾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라. 오케이? 그 다음 비율관계 활용할 수 있으면 써라. 비율 쓸 수 있으면 비율을 써라. 안 써도 된다. 닫힌 구간일 테니까. 그 다음에 세 개를 잡으면 되겠죠. 어떻게? 극대극소 극값이랑 또 뭐야? 4점을 잡으면 되죠. 양끝점. 그쵸? 양끝점. 만약에 3참수가 이렇게 생겨. 최대값을 찾으래. 당연히 최대값은 없겠지? 이렇게 쭉쭉 올라가니까. 닫힌 구간을 줄 거 아니야. 그럼 닫힌 구간을 줬을 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극대이자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다고. 만약에 닫힌 구간 내에서 극값이 그 구간 안에 2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구간 내에 극값이 하나만 있잖아. 그럼 그 극값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엔 닫힌 구간이 이렇게 잡혀. 그럼 어떻게 돼? 이러면 그 안에 극소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 극소가 뭐가 돼? 최소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구간 내에 극대와 극소가 모두 있잖아? 그러면 뭐 극대값과 극소값 중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딱 알 수 있겠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구해야 되는데 굳이 구하실 필요 없이 그냥 비율관계 찾아서 그냥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나 해라. 이 파트는.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저랑 같이. 몇 번을 그려볼 거냐면 3참수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특별하지 못해요. 그냥 단순해요. 단순. 제가 1번에 2번 한번 그려볼게요. 1번에 2번, 2번. 그냥 이 파트는 그냥 그래프 그리는 파트니까 도함수 그리셔서 이제 0 되는 값 찾아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연습 계속 해야 돼요. 이 파트는. 자, 일단 미분부터 해보죠. f'x. 1번에 2번.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이거든요. 뭐야 이거. 3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란 걸 금방 파악할 수 있고.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네. 그죠? 그럼 원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어이가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x축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을 아까 fx에다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라서 3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3이야. 그럼 x축 어디 있겠니? 오브 코urse 당연히 여기 있겠죠? 그죠? 0, 얼마 지나? 0,4를 지나거든? 0,4? 그럼 y축은 어디? 여기 있겠죠 당연히. 맞죠? y축 여기. 그래프 그림 끝. 오케이? 그 다음 2번 갑시다. 자, 2번에 1번을 보면 자,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이거부터 기억해두자. 그래프를 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이 형태는 좀 기억을 해두고 있자. 힘들어. 우함수 기함수 들어봤니? 처음 들어보나? 우함수 기함수를 기억해둬.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야. 그 다음 기함수는 원점 대칭함수야. 알겠어? 우리 사인 코사인 할 때 했잖아. 우함수 기함수. 그래서 자 이거 기억해두자. 우함수는 자 영어로 하면 even 펑션이야. 뭐라고? even 펑션. 뭐라고? even 펑션. 알겠지? 그 다음에 기함수는 odd 펑션이야. 뭐라고? odd 펑션. 뭐라고? odd 펑션. 어쩌라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even의 뜻이 짝수란 뜻이고 odd의 뜻이 홀수란 뜻이거든. 그러면 이게 홀수함수고 이게 짝수함수란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처럼 잘 들어봐. 우함수는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이해가 되니? 기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아까 기억나? 이런 애들이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가운데 누구를 지나갔어? 변곡점을 지나갔지. 그리고 이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한 대칭 구조를 띠고 있어. 얘를 점 대칭하면 얘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가 원점이 되니까 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되겠지. 이해가 돼? 자, 이걸 왜 설명했냐? 미리 알아두라고. 아, 얘는 뭐야? 우함수야. 그러니까 y축 대칭 함수였겠지. 그죠?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점 없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없어요. 미분해 봅시다. 자, f'x는 이제 12x의 3승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기함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기함수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얘가 이제 0 되는 값이니까 x가 0일 때랑 풀마 1일 때거든. 그래서 x축 잡고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요거 같다니까? 그럼 뭐야? 그래프가 그려질 때 극소의 값이 동일해지고 극대의 값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려진다. 맞죠? 그리고 여기가 딱 y축이라니까 진짜로. 그래서 y축 대칭 함수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1. 여기다 1 대입해봐. 얼마야? 음수가 나오잖아. 0 대입해봐.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치? 그럼 x축 어디 있다는 거야? 몰라. 어딘가 있겠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실근의 위치가 아니야. 그냥 그래프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생겼다. 알겠지?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 조현준의 또 엄청난 그래프 그리는 걸 또 보여줘야 되겠구만. 자, 이거는 너가 보고 진짜 충격 먹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 일단 충격 먹으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자, 일단 이거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자, 일단 미분 먼저 해봐. f'은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12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좀 정리할게. 이거를 4x 제곱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제곱 묶을게요. 그럼 x마 3이 되겠지? 맞아? 그럼 0에서 중근, 3에서 실근을 같이 3참수를 네가 그려야 돼.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야.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오케이? 근데 0에서 중근, 3에서 실근. 깬 또 찍어보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실근, 여기가 중근. 아니지. 이렇게 꺼야 되겠지? 왜? 여기가 0, 여기가 3. 납득이 됨? 봐봐. 여기 얼마? 얼마? 그렇지. 집 미친다니까? 근데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 하여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딱 보이죠? 계속 양수였다가 0을 찍었다가 다시 양수였다가 0을 찍다가 여기서 음수인데 양에서 음수로 가니까 극대를 갔거든? 양이란 건 계속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3중근을 갖고 그리고 계속 증가하지. 그러다가 극대를 갖고 여기서 축 무너지지.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야. 기괴하죠? 진짜? 자, 근데 조윤주는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푸나요? 잘 보세요. 자, 이 친구를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특이해. x제곱 x가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2만큼 평이동하는 거야. 개꿀이죠?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마이너스 x의 3승 x 마이너스 4. 이건 좀 숙달이 되어야 돼. 그래서 0에서 무슨 중근을 가죠? 3중근을 가죠.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는 음수잖아. 양수일 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음수일 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차이를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0에서 3중근을 갖고 4에서 실근을 가지면 무조건 이 그래프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0이고 얘가 4라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얘가 0이고 얘가 뭐가 돼? 4가 되겠지? 그치? 여기가 얼마면 돼? 여기가
y값 12면 돼요. 왜? 12만큼 올렸잖아. 요 그래프가 딱 여기가 x축이었을 때라고. 근데 걔를 12만큼 올렸으니까 x축도 같이 올라가면 y는 12가 되겠지.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 그냥 아까랑 똑같잖아요. 다를 거 없잖아. 쉽게 그릴 수 있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뭐 끝났고 구간에서 최대 최소는 일단 문제 풀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6번을 볼 건데 그냥 개형 그리라는 거잖아. 열심히 그려보시고 저는 이제 표현 더하기라고 해서 그 6-3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근데 그리기 좀 귀찮네. 개형이 될 수 있는 걸 보래. 그러면 한번 네가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니?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어떻게 생겼어? 계속 양수였다가 0을 한번 찍잖아. 양수였다는 건 뭐야? 계속 증가했다가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증가하잖아. 이런 느낌. 그리고 어떻게 돼? B에서 다시 내려가지. 그러니까 극대를 갔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이렇게 0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B에서 이렇게 꺾여. 그럼 이 개형을 찾으면 돼요. 1번 비슷해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A여서 탈락. 얘가 B가 돼야 되니까 2번 얘 될 것 같은데 3번 탈락, 4번 탈락, 5번 탈락. 답은 2번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fx가 극값을 가지도록 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봐봐. 몇 차 함수야? 포인트를 잡아야지. 몇 차 함수야? 몇 차 함수야? 몇 차 함수? 3차 함수야.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뭐야? 3차 함수는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만 극값을 갖는 거 알고 있지? 그 성질을 이용해 주는 거야. 그럼 뭐야?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걔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걸 쓰면 되지. 그래서 f'x를 계산해 보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f'x라고 하는 것이 6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극값을 가질 조건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을 썼을 때 a제곱 마이너스 6a가 되고 얘가 0 극값에 갖도록인가 0 초과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a의 범위는 6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맞나요? 오케이.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은 뭐야? 그거 반대를 생각하면 되겠지? 됐어? 오케이. 그 다음 필수 예제 8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구간에서 절대부등식 문제야. 아까는 뭐야? 모든 실수에서 절대부등식이었다며. 왜냐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성립되니까.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절대부등식이니까 우리 공수1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얘는 f'x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a 요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니까 일단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근데 어디랑 어디 사이? 1과 4 사이에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돼.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1과 4 사이인가 1은 여기, 4는 딱 여기 있으면 되겠지. 아, 그래서 1과 4 사이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고, 아, 이거 무슨 문제야? 오 마이 갓, 쉣. 너무 오랜만 아닌가? 근해 분리 문제지.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뭐냐면 판별식 0보다 크다를 써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써줘야 돼?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동일해야,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 축. 근데 축은 얼마야? 2라고 나와 있잖아. 축은 2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거 성립하지. 축은 볼 필요 없어. 뭐만 만족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랑 F'I1이 0보다 크다랑 F'I4가 0보다 크다. 이 세 개를 연립해주면 되겠죠? 판별식 쓸게요. 4-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판별식을 썼을 때 A는 4보다 작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고, F'I1이 0보다 크다니까 A-3이 0보다 크면 돼서 A의 범위가 3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되지. 맞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게 되면 16에서 16을 빼니까 A가 0보다 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면 결론 뭐야? 3보다 크면서 4보다 작은 범위가 만들어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그냥 근분리 문제다.
그러니까 공통수가 1이라는 거지, 결국에. 오케이? 기억을 조금 해 둡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예제 9번으로 가보시면 상당히 많네, 이것도 문제가. 대표예제 9번으로 가봅시다. 사람이 곧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끔씩은 들어. 그지?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목숨이 위태위태할 것 같은 이런 삶. 진짜 지금 불쌍함을 토로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슬슬 다리가 아파. 다리가 저려. 그럼 좀 앉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1교시부터 시작해서 3교시까지 계속 이렇게 서 있거든. 앉아 있었던 적이 많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뒤질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뭐 이게 또 강사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하여튼 봅시다. 뭐라고 씨부린지 한번 보자잉. 자, 대표예제 9번을 보면 fx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니까 갑자기 웬 극대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자. 아까 3차 함수는 개형이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 그지? 근데 4차 함수는 요렇게 아니면 뭐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아프리카 모양처럼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양이 생겼거나. 그러니까 극대값을 가진다라는 건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데 이 상황이 얘네들의 도함수가 세실근을 가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면 1번에서 극대값을 갖지 않는 극대값을 갖기 위한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이 뭐야? 극대값을 갖지 않기 위한 조건이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처리하면 돼? 그냥 1번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그냥 그거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2번은? 그치? 그런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1번을 구하는 거에만 목숨을 걸어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 일단 fx가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현혹되시면 안 될 게 여기서 이거 는영 잡는 친구도 위험해. 4차 방정식. 왜냐면 극대를 갖는 것과 4차 방정식을 갖는 거는 상관없어. 왜? 요거는 뭐야? 실근 2개에 허근 2개야. 요건 언제야? 실근 2개, 중근 1개야. 맞지? 그 다음 이건 언제야? 서로 다른 내실근이야. 그러니까 몰라. 근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f'x를 잡아보면 얘는 4x의 3승 플러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ax가 되니까 4x로 묶어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지? 뭔 개소리야? 3a죠?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얘가 몇 개를 가지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기억나니? 공수원에서 이런 걸 했었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판별 문제. 어떻게 했었어? 얘가 0이 되니까 일단 첫 번째 0을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A는 0이 돼서는 안 돼.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뭘 가지면 돼요? 얘가 판별식 이퀄 0보다 크다를 쓰면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얘는 9 마이너스 플러스 12A가 0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 어떻게 하면 돼?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누굴 빼야 돼? 0을 빼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이제 A보다 클 거고 0과 사이에 있고 또는 A가 0보다 크다. 내가 뭔 말하고 있니? 하여튼 이게 뭘 가질 조건?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고요.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이 뭐겠어? 마이너스 4분의 3 이하가 되거나 또는 A가 0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시겠죠? 맞나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둘 다 나와버렸다. 자, 그 다음에 대표예제 10번으로 가시면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죠. 같이 한번 봅시다. 당연히 여기 파트도 나중에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쉽지 않은 파트인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fx가 다음 주어진 조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허리 박살나겠다.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은 0이니까 6으로 나눠줬을 때 얘가 이제 3, 1 마이너스니까 3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 마이너스 1에서는 극대 3에서는 극소를 갖겠죠. 그래서 극대 극소 잡아주고 그래프는 최대한 예쁘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2랑 1 사이라 했거든. 그러면 이제 비율관계로 찾는 거야. 요렇게 잡으면 여기가 3이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야? 4거든? 그럼 여기 하나당 길이가 2라는 거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 2니까 5가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2를 더하면 1만큼 되겠지? 1만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 마 3과 마 1 사이 어딘가 있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1은 어디 있어요? 1은 여기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극대 하나를 포함하니까 걔는 일단 최대야. 근데 애매하잖아.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돼. 그럼 결국 다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짜치네 문제. 자 그럼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게 최대값 맥시멈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에다 18 10이니까 17 이게 최대값이 된다. 최소값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랑 1을 넣었을 때 1부터 넣어보자. 1 넣으면 마 4에 마 22 마이너스 7 더하니까 마이너스 15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5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자 계산을 해봤어요. 3이래요. 네, 그러니까 최소값은 누구죠? 얘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는 각각 17과 마이너스 1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4참수죠? 미분합시다. f'x는 4x의 3승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러면 뭐야?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4로 나누게 되면 4, 여기가 2, 1,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면 x-1로 묶일 거고 x의 제곱, 세제곱이죠? 빡세다. 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 그럼 얘는 x-1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한 값은 얼마예요? 1과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자 3참수 그리고 어차피 세실근 같잖아. 1 마이너스 1 2거든? 1 마이너스 1 2거든요? 그럼 얘 한 칸 차이, 얘 두 칸 차이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겠지? 한 칸 차이, 두 칸 차이. 그 디테일도 좀 살려줘야 돼.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2겠죠? 자, 근데 구간은 0과 3 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0과 3만 보시면 되죠. 0은 한 여기쯤 있을 거고 3은 한 여기쯤 있겠지. 뭐 정확하게 개형을 한번 봅시다. 그럼 얘는 극소, 극대, 극소.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겠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여기쯤 있으니까 한 0이 여기쯤 있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3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3은 어디가? 몰라. 얘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3의 위치는 또 봐야 되지. shit! 대신에 이제 장점 뭐야? 최대값은 찾았어. 봐야 될 건 뭐만 찾으면 돼? 0일 때랑 뭐일 때만 보면 돼? 3일 때만 보면 되겠죠. 따라서 f가 1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1 대입하면 되지. 1을 대입하면 3분의 13이 최대값이 될 거다. 미안. 자, 미안. 얘가 올라가잖아, 3이. 그러다 보니까 3이 큰지 얘가 큰지 모르는 거죠. 확실히 작은 값은 하나 있지. 뭐야? 최소값은 무조건 정해지지. 그지? 내가 잘못 착각했다. 그러면 최소값을 먼저 구해놓자.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죠. 2를 대입하시면 자 결과값은 얼마 나온다? 0이 나오더라.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이제 f0은 계산하면 얼마 되지? 0이 되죠. 잠깐만. 그림을 잘못 그렸다. 마이너스 얘가 1인데, 그지?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치?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0은 한 여기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3은 한 여기쯤 있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제 뭐 3은 당연히 클 것 같고 0과 여기 2일 때를 최소값을 보면 되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3은 무조건 최대값이지. F3은 13이 되나? 15가 되네. 그 다음 0을 대입하면 F0은 0이죠. 자, 누구 따져야 돼? F2. F2는 0이거든요. 최소값은 0이다 그냥.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동일했던 값이죠. 요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대표 예제 11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게 또 뭔 문제냐.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다음 fx가 최대값이 이거고 최소값이 이거래요. a랑 b를 더하래. 어우.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자, 누가 보이냐? 난 이게 보인다 이거야.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b만큼을 평행이동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x는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x는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y만 이렇게 b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여기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개형을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a가 양수라고 했거든. ax 제곱 x-3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0과 3에서 중근과 실근을 갖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자 0과 3에서 중근과 실근이니까 이렇게 생기면 되죠. 여기가 0, 여기가 3. 맞죠? 그러면 여기가 뭐야? x축이 아니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b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과 1을 봐야 되거든? 마이너스 1은 어디 있냐? 뭐 마이너스 1은 이제 뭐 비율관계 써볼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3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2겠지? 여기가 1이겠죠? 맞죠?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여기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1까지니까 요 사이에요. 요거. 아이고 이거는 최대 최소가 너무 눈에 띄게 다 보인다. 그지? 이게 비율관계의 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2래.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얘가 2네. 땡큐. b가 2였구나.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플러스 b. b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a 값은 3이다. 결론적으로 다 나왔죠? 원래 같았으면 진짜 미분 다 때려야 된다고. 미분 다 때려가지고 막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미분도 안 하고 그냥 그래프 빨리 이렇게 숑숑 그려가지고 풀어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이거 미분해서 f'x는 3ax의 제곱 마이너스 6ax에다 한 다음에 3a로 나누게 되면 0과 2에서 근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이제 극대, 여기가 극소라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지? 그럼 이제 1이 어디 있냐면 1이 딱 여기 한가운데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어디 있는지는 이제 비율관계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뭐 봐야 되는데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뭐 최소값이 얘 아니면 얘겠지. 최대값은 무조건 얘고. 왜냐면 유일한 극값이 최대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쫓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대표 예제 11번이었습니다. 마지막 12번만 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 따라 하시면 돼요. 무조건이거든요. 자, 요것도 비율관계를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부류의 문제다.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그러니까 여기 최대 최소의 활용은 난이도가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가 섞여 있어. 근데 이런 부류의 문제들은 좀 빨리 이렇게 파바박 풀고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푸는 걸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거든요. 잘 봐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이 있지? 거기서 지금 뭘 묻고 있냐면 너 알지? c가 1, 4분면의 점이래. 오케이. 근데 네가 직사각형 넓이 최대를 구하래. 널 몰라. 너를 모르지 않으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를 그냥 t라고 잡는 거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이겠지? 그럼 여기 길이가 나와. 맞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누가 있어? y축이 있잖아. 그럼 요 길이가 t니까 딱 봐도 몇 t가 되겠어? 2t가 되겠지? 결론, 넓이 st라고 하는 거는 2t 곱하기
6-t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가로 곱하기 세로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t의 범위가 어디 있어야 돼? 1사분면 상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디 있어야 돼? 0과 루트 6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t의 범위를 잡아줘야 돼. 왜냐면 여기가 루트 6이잖아. t의 값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여기가 돼도 안 되고 여기가 돼도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 범위까지 꼭 써줘야 된다. 논술형일 땐 이걸 써야 돼. 그럼 이걸 보는데 이것도 미분해서 푼다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 잘 봐. 그래프를 봐봐. 이미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는영 처리해봐. 그럼 뭐야? t는 0에서 실근. t는 또 어디서? 풀마 루트 6에서 실근을 갖는 거 알겠어? 최고 차이 개수는 음수잖아.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기고 0 루트 6 플러스 변곡점. 0 루트 6. 그리고 0과 루트 6 사이에 있다며.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그려지는 거야. 최대값 얼마? 여기지. 몇 대 몇?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여기 얼마? 루트 2. t가 루트 2라. 미분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해가 돼? 이거 진짜 이해돼?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해서 루트 2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2 루트 2 곱하기 4. 8 루트 2가 답이겠지? 끝.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미분을 하셔서 는영 처리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언제까지만 해보면 되냐면 네가 이 비율 관계를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미분해서 뭐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비율 관계로만 문제 풀라는 거야. 미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하지 말라. 왜? 실전에서도 그래야 되니까. 실전에서도 미분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미분을 굳이 하지 마라. 물론 뭐 미분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미분하는 건 결국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문제 풀다가 정 안 되면 미분을 해보고 미분을 해야 되는 것도 있죠. 분명 당연히. 근데 미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하지 말라. 왜냐면 시간 낭비다. 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그런 연습들이 미리 사전에 잘 되어 있어야 네가 시험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자고. 알겠지?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어요.